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선생님의 대치동 의대 준비하는 초육학생의 수학상하 공부법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의대 준비 초등 6학년의 수학 상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교재를 선생님 추천대로 공부하면은 심화가 다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선행시에 유형 정리를 한답시고 아는 문제만 암기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정리한 문제는 다 알겠죠, 애들이. 그러니까 바로 센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면 대표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 풀고 나서 다른 거 풀면 다 풀리거든요, 상 제외하고. 근데 며칠 가면 또 까먹죠. 그래서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형만 암기하면 안 되고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가야지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중학교 경우에 일품 수학, 블랙 라벨, A급, 최상위 수학 이런 것들을 풀어도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고민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왜 못 푸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보는데, 답을 보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풀려 보셔야겠죠. 또는 본인이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되는데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뭐 환달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과외를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과연 진정한 실력은 무엇일까요? 중학생이 이제 진정한 실력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돌파수학, 원수학, 수학상반 입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붙으면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만 내는 학원은 조심해야 합니다. 고등 문제를 끌어와서 반칙을 쓰는 학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A급 최상위 블랙 라벨 일품을 다 풀었는데도 입태를 떨어졌다면 바로 그런 고등 문제에 낚인 겁니다. 그런 학원은 거르시면 됩니다. 또는 아이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심화 문제만 풀어 암기식으로 공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외 선생님의 조력을 받아서 빈 구석을 찾아서 반드시 메꾸셔야 합격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황소해서 했는데 왜 떨어질까? A급 A단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그래서 A단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학원에서 시험 문제를, 고등 수상 문제를 끌어와서 문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차함수의 경우에 근해 분리 문제를 내버린다든지, 근과 괴소의 관계를 내버린다든지, 판별식 문제를 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학생이 A급 최상위를 끝내도 시험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원들이 편법을 써서 애들 중등 선행이 안 됐다, 심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중등 끝낸 학생들에게 그냥 기본 정석 보고 입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편법이죠. 진정한 심화는 고등학교에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중등 자체를 심화를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선생님 보면 최상위 3스텝이나 A급 A스텝이 문제가 안 풀린 경우는 일단 넘어가고 고등 수학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와라.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렵긴 하니까. 근데 사실은 중등 심화를 끝까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중등 자체로 심화를 하는 것이. 근데 너무나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예 A를 안 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꼼꼼하느냐. 내가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기본 문제도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심화 문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화 문제도 어느 정도 A급 한 30%에서 50% 정도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중등 심화를 하려면 A급 최상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끝내고 가셔야 된다. 바로 고등으로 넘어가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물론 황소 졸업한 애는 그게 필요 없겠죠. 이미 레벨 3, 4에서 마스터 한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만 한다면. 그리고 황소에서 레벨 1, 2 본인이 알아서 빈 구석 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고등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 수학 품절이에요. 품절. 얼마나 잘 팔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좋은 책이란 얘기죠. 근데 심화를 충분히 하고 나서 센을 풀면 풀릴 거예요. 근데 심화를 이제 중등 심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 심화를 충분히 하고 나서 고등 센을 풀면은 어느 정도 앞에는 풀려요. 다항식 인수분해 이 정도는. 근데 대강하고 갔어요. 중등 A급 최상위를. 그러면은 고등 센이 안 풀릴 거예요. 잘. 그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쌤만 다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쌤 고등 수학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내신 스타일 문제를 보면 쌤에서 몇 개 안 걸려요. 그래서 응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강남의 8학군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센 C 단계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지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실력 정석이나 연습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더텅이라든지 이런 수능 형태 또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도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천이 보통 맨 처음에 개념 원리, 그 다음에 기본 정석과 센, 수학 여기까지만 대부분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이스토리와 올림포스 고난도까지 돌리십시오. 8학군 기출문제와 블랙라벨, 일품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본인 학교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하고 처음부터 개념 원리 기본 정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블랙라벨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간 단계의 책인 센과 마더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또는 실력 정석과 마더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대로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심화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애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거겠죠. 생각해보세요. 셰프가 똑같은 재료를 써도 맛이 다르잖아요. 소금의 양, 조리시간, 조리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처럼 그것을 인지하시고 교재를 선생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수학 상하 시작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황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프라임반 수업 중이에요. 그래서 3-1, 3-2 지금 원반과 2차 함수 정도 끝나는 상태고, 11월에 고등 입대 원수학 돌파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하는 애들은 고등 입대 대비하면서 수학상 기본 정석 일부를 뗀 애들이에요. 됐다는 얘기는 한번 봤다는 얘기죠. 그래도 저한테 한번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학원 수업을 이제 들어가시면은 입대를 성공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교재를 정해서 센이나 자이스토리를 풀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고쟁이로 해도 충분합니다. 수학 상하반 실력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는 일품과 블랙라벨 1등급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상반 돌파수학 원수학을 떨어졌다 그러면은 개념 원리로 한번 보셔야겠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한번 정석을 한번 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개인 과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팀 오기 때문에, 예? 과외건 홍공이건 간에.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 테스트. 돌파수학, 원수학.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이 테스트를 봐서 1, 2, 3, 4, 5, 6, 7, 8, 9, 10, 예?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상위 50% 안에 들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규반은. 만약에 상위 50%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과외를 하시든지,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듣든지 해서, 또는, 예습을 해서, 그걸 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학 상하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는 보셔야지 고등학교 내신을 3등급 이상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중등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숙명여중 3학년 학생이 수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뭐 90점 이상 나왔어요. 쭉. 근데 숙명여고나 진선여고 갔을 때 갑자기 5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얼마나 수상을 몇 번 깊게 돌렸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 만나서 수상화를 깊게 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캐치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반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자는 얘기죠. 가장 싼 가격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학, 돌파수학, 뭐 깁생 그 정도라고 제가 황소수학, 생각하는 수학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처음에 RPM 개념 원리로 1독을 정규반에서 듣는 거예요. 또는 RPM 기본 정석으로 듣는 거죠. 이때 센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는 RPM 개념 원리가 수상화 보는데 6개월 걸리고요. 기본 정석 플러스 센이 4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6개월로 간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센을 따로 공부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혼자 공부하면 10개월이 걸릴 것을 저희는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 정석과 자이스토리나 마더통을 2달 동안에 끝내시는 겁니다. 이때 만약 수학화 실력을 정규반으로 돌리시면 시간 낭비가 제법 나게 됩니다. 보통 실력 정석 같은 경우에는 2달이 넘게 걸립니다. 2달은 짧고요. 실력 정석 자이스토리만 하는데 한 4달 걸립니다. 혼공으로 과외로 하면은 2달에 끝낼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과외는 주의 3회 해야겠죠. 과외는 주의 3회 해야겠죠. 또는 속진으로 아예 주 3회를 속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속진으로. 과외 주 3회로 속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실력 정석 수업이 너무나 좀 오래 걸리고 소모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2번을 가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에 5일은 놀지 않습니까? 그럼 그 5일 동안에 다른 애들은 과외로 더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은 어차피 기본 정석까지는 대강의로 들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실력 정석부터는 선생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실력 정석을 어떻게 풀었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숙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관리력과 선생님의 능력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도 저는 대강의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실력 정석은 개인 과외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정석만 6개월 걸리는데 실력 정석을 또 6개월 듣는다? 그건 좀 시간 낭비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본 정석 끝내고 바로 실력 정석을 과외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왜냐면 기본 정석 하고 나서 실력 정석으로 수학상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학원에서 바로 실력 정석으로 아무리 실력이 돼도 실력 정석으로 안 넣어줘요. 그 이유는 글쎄요.
학원이 이제 오래 하니까, 오래 다니는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력이 되는 애들은 바로 실력 정석반으로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학원들이. 그래서 기본 정석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런 학생만 실력 정석 들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학원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하고 실력을 끝내는데 몇 개월 걸리느냐? 그러면, 과외로 하시면은, 학원 플러스 과외로 하시면은 8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죠. 최단거리가. 그 다음에 다시 2개월을 1품하고 1등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올림포스 고난도로 하는데, 이것도 단축이 가능한 게 수원을 바로 나가시는 겁니다. 즉, 기본 정석 한 바퀴 센 해서 6개월로 대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달은 실력 정석을 자이스토리나 실력 정석 또는 둘 다 공유하면은 뭐 2~3달, 주 3회로 하면 2달 속진으로 빨리 빼버리시고요. 그런 후에 수원반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외로 2달 하는 그 기간에는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학원을 다니시면 안 돼요. 과외로 그냥 실력 정석하고 자유스토리로 아주 능력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완전 몸을 만든 다음에 수학 원반 입태를 보시든지 아니면 수학 원반을 가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수학 원반은 입태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받아줍니다. 수상하반만 인기가 많은 거지 수원반도 막 마감으로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1은 그냥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1반 선행을 하면서 선행반 정규반을 들어가면은 이제 1품 1등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올림포스 고난도로 개인적으로 빼는 거예요, 진도를. 이것도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어머니가 직접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내신 때는 이제 블랙라벨이나 올림포스 1등급 1품을 복습하면서 기출문제나 하고 깁생 들어가서 관리 받으면서 문제 정리하시면은 1등급에서 2등급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총 15개월을 쓰셔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느냐? 중1 때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중1 11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 정석 플러스 실력 정석 자유스토리까지 끝내는 애들이 중1 때까지 끝내는 애들이 의대 코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초6 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애가 잘 따라오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황소 어드밴스드나 에센스 경우에는 초6에 수상화를 끝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수상화 실력까지 그리고 총 15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일품 블랙라벨 이런 걸로 2달. 그 전에 RPM 개념 원리로 3달. 이러면 15개월 금방 쓰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이나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도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의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 편법이지만 황소 중 3-1 2차 함수가 시작될 때 바로 개념 원리나 RPM 고등 수상을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앞에 선행을 하면서 뒤에 걸로 메꾸든지 본인 교재를 메꾸든지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그보다 더 선행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2차 함수가 시작될 때 바로 정석을 좀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수상반 합격하고 나서 센으로 미리미리 좀 정리하고 실력 정석도 미리미리 과외로 뺀다. 패럴렐로.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면서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학 상해 급소는 판별식과 근해분리,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제대로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 하해 급 그냥 함수, 함수와 역함수, 미적분
기초가 되는 수학하에 급소가 되는 부분은 바로 함수입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초유대 의대과는 쿼리와 공부법에 관한 설명 일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 만나요.